네, 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자, 내일 드디어 2차 드래프트 열립니다. 2차 드래프트는 과정이 중계가 되지는 않고요. 이제 각 팀의 대표들이 모여서 순서대로 지명을 하고 결과만 공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보호명단 제출은 끝났고 어제 제가 지명 가능한 좀 후보군 중에서 투수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야수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투수보다도 야수들은 조금 우리가 뎁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어떤 선수들이 뽑힐지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야수 쪽에서 그동안에 신민재 선수도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우승주전 이루수로 또 골든글러브를 바라볼 수 있는 이루수로 성장을 시켰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는 유망주를 뽑았을 때도 또 베테랑들을 뽑았을 때도 뭔가 좀 아쉬운 결과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야수 쪽에서는 사실 또 내부에서 키워야 될 선수들도 지금 현재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2차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선발한다면 투수가 우선순위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야수 쪽에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자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2차 드래프트 1라운드부터 이제 3라운드까지 LG 트윈스가 맨 마지막에 지명을 합니다. 10번째 순번이고요. 사실 1라운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라운드는 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순번이나 이정료, 의무 등록 기간이 조금 이 상위권 팀들에게는 좀 빡세기 때문에 저는 패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수든 야수든. 그래서 결국에는 2라운드나 3라운드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투수가 좀 우선적으로 뽑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현재 LG 트윈스 선수단 변동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보면은 뎁스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주전 백업 할 거 없이. 주전들이 조금 변화가 생긴다 해도 든든히 채워줄 선수들도 있고, 퓨처스 유망주 선수들도 있고, 백업 선수들도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이죠. 다른 구단들에 비하면. 그래서 포수 쪽을 보면은, 포수 쪽이 사실은 2차 드래프트에서 가장 보강이 좀 쉬운, 그리고 보강을 해야 되는 팀에서 포수들을 노리는 포지션이지만, 우리는 현재 박동원, 이주원, 김준태, 이한림, 김성우 선수가 군대를 가도 4명의 포수가 아주 든든하게 안방을 형성하고 있고 신인인 강민기 선수도 뽑아놨기 때문에 저는 굳이 포수는 어차피 만약에 주전 라인 쪽에서 부상이 생긴다면 또 김준태 선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야지 미리 포수를 더 보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야와 외야 마찬가지로 지금 주전도 잘 갖춰져 있고 백업 포지션이 천성호, 구본혁, 또 유망주의 이영빈, 손용준, 문정빈 이런 선수들도 있고 외야 쪽에는 김현종, 최원영, 이재원 요 세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준서 선수도 있고요. 박관우 선수가 합격을 하면 4월에 상무를 가지만 함창건 선수도 있고 여전히 백업 그리고 퓨처스에서 키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야수 쪽에서는 투수보다 지명 가능성 적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수 쪽에 우리가 보강을 원한다면은 역시 하나의 뛰어난 툴을 갖춘 선수. 당연히 잘하는 선수면은 2차 드래프트에 안 나오겠죠. 뭔가 좀 연봉이 좀 과하게 높은 베테랑 선수거나 아니면은 유망주인데 좀 빛을 못 보거나 뭔가 좀 묻기에 애매한 이게 또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자, 만약에 한 선수가 있어요. 야수가 있는데 발이 정말 빨라요. 근데 나머지는 조금 아쉬워요. 그렇게 보면은 이 선수를 보호명단에서 푸는 입장에서는 발밖에 안 빠른데 나머지는 별로 우리가 쓸 가치가 없는데 하고 풀지만 데려가는 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발 살려서 백업으로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가는 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컨택이 좋다거나 수비가 좋다거나 주력이 좋다거나 이렇게 하나 뛰어난 툴을 갖춘 선수 데려가는 게 결국 신민재도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주전 이루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뛰어난 좀 툴을 갖춘 선수 이를테면 수비력이라면은 이루수, 유격수, 중견수 쪽 저 세 포지션 중에 하나라도 정말 1군에서 볼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춘 선수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또 발이 빠른 선수라든지 타격에 또 자신이 있는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타팀 1군에서 멀어진 유망주를 찾아서 다시 키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유망주들과 우리의 유망주를 비교했을 때 투수들은 조금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야수들은 사실 우리의 유망주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군에서 좀 백업 정도로 당장 쓸 수 있는 자원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유망주보다는 뭐 이를테면은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 파워가 있는 유망주, 거포 스타일의 유망주들을 좀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번에는 거포 유형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서영준, 이재원, 문정빈 이렇게 장타를 칠 수 있는 오른손 타자들을 계속 기회를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거포 유형의 다른 팀 풀리는 선수들이 있지만 과감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단 거포는 내부 육성을 하자. 예, 내부에 있는 선수들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외부에서 굳이 데려와서 거포를 뭐 잘 키우는 팀이라면 그러겠지만, 주전 선수들을 이제 홈런 2자릿수 만드는 거는 쉬운데, 아예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야 되는 선수 거포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유망주들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제가 한번 생각한 예상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키움의 김병희 선수입니다. 아까 제가 수비력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 수비력이 학생 시절부터 너무나 좋았어요. 군필에 우투하고 2001년생에 또 어머니가 브라질 분이고 굉장히 또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김병희 선수인데, 유격수와 2루수 3루수를 볼 수 있고요. 사실 키움 히어로즈가 최근 드래프트에서 내야수를 좀 엄청나게 수집하면서 젊은 선수든 베테랑 선수든 내야수 쪽에서 몇 번 기회를 줘보고 안 되면은 바로 정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35인 밖으로 좀 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차 드래프트에서. 그래서 밀려난다면은 뭐 다른 팀에도 관심이 좀 있을 법한 유형이에요. 왜냐면은 이 젊은 나이에 수비를 그래도 곧잘 하는 선수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격수나 이루수를 볼 수 있는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망주들과 비교했을 때 뭐 저는 비교한 선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용준이나 이영빈 이런 선수들 비교했을 때 김병희 선수의 수비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본혁 선수가 사실 내야 1순위 백업이지만 구본혁은 거의 주전이에요. 그렇다면은 구본혁이 스타팅으로 나갔을 때 유격수나 2루 백업, 물론 구본혁 선수의 포지션을 경기 도중에 옮겨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유격수나 2루 쪽에서 백업이 하나 더 있으면은 훨씬 편하게 구본혁 선수 활용폭이 넓어지는 거고, 뎁스를 채우기에 좀 더 수비력이 있는 선수가 1군에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에 수비를 잘하는 백업 내야수는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김병희 선수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타격 훈련 열심히 해서 또 제2의 구본혁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병희 선수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고종욱입니다. 고종욱 선수가 지금 또 기아에서 뛰고 있지만 뭐 올 시즌에 대타로서 혹은 나왔을 때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이 선수는 수비력이 발목을 잡는 선수죠. 외야 수비가 조금 범위도 좁고 타구 판단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건 역시 타격 능력입니다. 특히나 대타로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올 시즌 대타 타율이 무려 4할 3푼 8리, 그리고 모든 공을 컨택을 할 수가 있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점 승부를 볼 때는 이렇게 또 지명타자, 대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고종욱 선수가 스쿼드에 있다면은 굉장히 또 좋고, 아무래도 이 선수가 FA 기간이 끝나가지고 재자격을 따려면은 남은 기간 동안은 그냥 일반 연봉 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썰에 의하면 뭐 안치홍도 풀린다, 양석환도 풀린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다른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성비로 고종욱 선수가 대타로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백업 쪽에서 젊은 선수들을 많이 구축을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대타 볼 수 있는 고종욱이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또 지명타자로도 타격 컨디션이 좋으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LG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충분히 쏠쏠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염영혁 감독이 넥센과 SK 시절에 이 선수를 잘 써봤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고종욱 선수도 아마 좀 익숙한 환경에서 이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할 선수는 NC 다이노스의 박영빈 선수입니다. 사실 외야 선수들이 조금 좋은 선수를 많이 풀리는 게 NC 다이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7년생의 우투자타 외야수고, 가장 큰 장점은 주력이에요. 발만 그냥 무식하게 빠른 게 아니라 도루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루 센스가 좋은 편이에요. 물론 지난 시즌에 박동원 선수한테 도루 하나 잡힌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워낙 송구가 좋았고, 하지만 대주자로서 성공률이 높은 주자고, 컨택과 외야 수비도 저는 뭐
이것도 우리 지금 속해 있는 선수랑 비교를 했을 때, 최승민 선수랑 비교를 했을 때 수비도 좋고 컨택도 나쁘지 않고 또 주력과 주루 센스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주자는 팀에 항상 또 필요하잖아요. 최근에 또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의 또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또 스쿼드에 있다면, 물론 뭐 최원영 선수도 있고 발 빠른 선수들이 이제 김대원 선수도 전역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원영 선수는 이제는 제 4의 외야수로 스타팅도 많이 나가고 있고 활용도가 더 넓어졌고, 김대원 선수는 시즌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뭐 대주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박영빈 선수를 퓨처스에서 조금만 공수에서 좀 훈련을 한다면은 또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자원이 좀 귀하기 때문에 선수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영빈 주루와 타격 쪽에 좀 중점을 두고 기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에 좀 필요한 선수들을 찾다 보니까 스페셜리스트를 많이 좀 공수주에서 새 선수를 한번 추천을 해봤고요. 대주자 자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SSG 랜더스의 최현우 선수인데요. 글쎄요, 이 선수는 SSG 랜더스의 보호 명단을 봤을 때 풀릴지 묶을지가 상당히 좀 경계선에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은 95년생으로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근데 주력하는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예요. 신인 시즌에 퓨처스에서 38개의 도루를 기록하고, 염경엽 감독이 SK에 있을 때 이 선수를 좀 써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자로서의 능력도 있고 또 외야 수비를 볼 때 어깨가 좋다고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야를 보강하는 차원에서는 이 선수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올 시즌 퓨처스에서 30경기 3할 9푼 1위, 타격에 좀 눈을 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풀릴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풀리면은 또 검토를 좀 해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엘침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수 쪽에서 우리가 뽑는다면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들, 스페셜리스트 선수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내일 또 오후에 2차 드래프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결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